드디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학기 도덕 공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2학기 처음으로 배울 단원은 4단원 아껴 쓰는 우리입니다. 교과서는 70쪽입니다. 먼저 이번 아껴 쓰는 우리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큰 글씨로 단원명이 써져 있고요. 그 아래 6줄 선생님이 읽어보면서 이번 단원 무엇을 공부할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을 테니 여러분은 눈과 귀로 선생님과 함께 읽도록 합시다. 우리는 시간과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물건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작은 물건이라도 아껴 쓰고 소중하게 다룹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떤가요? 시간과 물건을 아껴 쓰고 소중히 여기는 생활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 주로 배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과 물건을 아껴 쓰고 소중히 여기는 생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른쪽 아래 무엇을 공부할까요를 통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간과 물건을 아껴 쓰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두 번째, 물건을 아껴 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해 봅시다. 세 번째, 시간을 아껴 쓰는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보고 실천해 봅시다. 네 번째, 시간을 잘 관리하고 물건을 아껴 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72쪽으로 넘어가서 이번 단어 첫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72쪽입니다. 1. 소중하게 여겨요. 오늘 공부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과 물건을 아껴 쓰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시간과 물건을 아껴 써야 할까요? 시간과 물건을 아껴 쓰는 생활의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그래요. 오늘은 시간과 물건을 아껴 쓰는 생활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72쪽 생활 속 이야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생활 속 이야기.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물의 소중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의 소중함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눈과 귀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세계 여러 나라에는 물이 부족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물이 부족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 맞아요. 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습관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에 덕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소중한 것은 평소에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고 나서 후회하게 되지요.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것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학용품과 전기가 있어요. 음식과 종이도 아껴 써야 해요. 잘 알고 있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껴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아껴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오기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물의 소중함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어서 물 전략 캠페인이라는 영상 하나를 보여줄게요. 영상을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과 영상에서 물을 비롯한 물건이나 자원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72쪽 아래의 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껴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 물건을 아껴 쓰는 일이 중요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글도 읽어보고 영상도 살펴보았으니까 이 두 문제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영상 잠깐 멈추고 두 문제 해결해 볼까요? 시작.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껴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물, 옷, 신발, 장난감, 동화책 등을 아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물건을 아껴 쓰는 일이 중요한 까닭은요. 첫 번째로 물건을 아껴 쓰지 않으면 필요할 때 쓸 수 없게 되고요. 또 쓰레기가 많아져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물건을 아껴 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2쪽을 통해서 물건을 아껴 쓰는 일이 중요한 까닭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생각톡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생각톡. 생활 속에서 아껴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생활 속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덕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껴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집에 도착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던 덕이는 아나바다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략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에서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까지 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어머니께서도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럼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전략 운동이란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싼 값에 내놓고 대신 필요한 물건을 싼 값에 살 수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매우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이란다. 그래, 이거야.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 덕이는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 조사해서 다음 도덕 수업 시간에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생활 속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글 아래에 보니 그림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아나바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바다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나바다. 각각의 글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라고 해서 아나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아나바다 운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긴 했지만 그래도 아나바다 운동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아는 바로 아껴 쓰기의 줄임말이었죠. 자,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용품을 소중히 여기며 아껴 씁니다. 자, 나로 가봅시다. 나는 나눠 쓰고의 줄임말이었죠. 예시를 살펴보자면 친구와 물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바는 바꿔 쓰고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자면 친구와 서로 필요한 학용품을 바꾸었습니다. 자, 다로 가봅시다. 다는 다시 쓰고의 줄임말이었는데요. 예시를 보면 다 쓴 병을 꾸며 연필꽂이로 다시 씁니다. 라고 그림으로 예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아나바다의 예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나바다 운동이 왜 필요한지, 아나바다 운동이 왜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과서 그림 왼쪽에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아나바다 운동이 왜 필요한지 까닭을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영상 잠깐 멈추고 시작. 선생님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로 물건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건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아 쓰레기가 줄어들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아나바다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비슷하게 생각해 보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나바다 운동이 필요한 이유도 생각해 봤으니까요.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한번 다짐해 보도록 합시다. 74쪽 이 그림 아래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학용품 외에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고, 아나바다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지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또는 학교에서 아나바다를 실천할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서 여기 빈칸에 적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영상 잠깐 멈추고 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아나바다에 알맞게 내용을 잘 채워 넣었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적은 내용을 적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바다를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교과서 75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실천 꼭입니다. 다음 도덕 수업 시간에 할 알뜰시장 놀이 방법을 알아보고 준비해 봅시다. 덕인의 반의 알뜰시장 놀이라는 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학교에 와서 덕이는 친구들에게 아나바다 운동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윤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아,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알뜰시장을 여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안 쓰고 버려둔 게 많을 거야. 쌓여있는 물건도 정리하고 서로 필요한 물건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윤희는 웃으며 알뜰시장이 무엇인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너도 나도 기뻐하며 좋은 생각을 다양하게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읽어보았죠? 원래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덕인의 반처럼 알뜰시장 활동을 직접 교실에서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 수업으로 도덕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알뜰시장 놀이는 하지 못하고 가상으로, 가상으로 온라인 알뜰시장 활동을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온라인 알뜰시장을 다음 시간에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온라인 알뜰시장 활동을 할 건데요. 실제 알뜰시장은 아니고 가상으로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 알뜰시장을 준비하는 의미로 아래 첫 번째 문제만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아래 첫 번째 문제 있죠. 선생님 읽어볼게요. 내가 알뜰시장에 내놓고 싶은 물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알뜰시장에 내놓고 싶은 물건 딱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생각하고 적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가상으로 하는 거지만요. 장난식으로 물건을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알뜰시장에 내놓을 물건을 찾아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선생님 영상 잠깐 멈추고 찾아보고 여기 옆에 빈칸, 문제 옆 빈칸에 적어 보도록 합시다. 영상 멈추고 시작. 여러분, 오늘 4단원 첫 번째로 소중하게 여겨요 부분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인 물건을 아껴 쓰는 생활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아나바다 운동의 의미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